이번 시간은 우리 가족 보험증권 실전 분석하기입니다. 우선은 첫 시간에는 이제 수익을 내는 걸로 갔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의 한마디로 리스크 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살면서 가장 큰 위험이 닥칠 때 이것을 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잘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상담해보면 자기 가족들 증권 보신 적 한 번이라도 여기서 보신 적 있으세요? 장롱에 다 처박혀져 있죠.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데 집에 잘 있지도 않아요, 증권이.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싹 보신 적 있어요? 우리 가족들 뭐뭐 보장되는지? 첫 번째가 대충 보셨어요? 그나마 굉장히, 왜냐면 그게 용기가 있어야 돼요. 왜냐, 꺼내도 뭔 쓰는지 모를까봐. 두 번째는 너무 깨알같이 써져 있어요. 저도 보기에 굉장히 비호감스럽게 칸 딱딱 맞춰져 있어서 하는데, 이것들을 쉽게 좀 볼 수 있는 방법. 또 두 번째는 이게 잘 돼 있는지 안 되는지를 봐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보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보장성 보험이 있고 저축성 보험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암보험, 종신보험, 실비, 한마디로 내가 아팠을 때 돈이 나오는 거는 다 보장성. 저축성 보험 뭘까요? 연금, 그쵸? 저축보험, 변행 유니버셜, 이런 것들이죠. 두 번째 거는 이번 시간에 얘기 안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저축 시간에 얘기를 할 거고요. 첫 번째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럼 보장성 보험은 질병이 안 걸렸을 때 돈을 주나요? 물론 만기 환급형이 있지만 결국에 그거는 내 돈 더 낸 거예요. 만기 환급형 좋다 하지만 첫 번째로서는 내가 2만 원짜리 보험 4만 원 내고 나중에 원금 받는 거랑 똑같고요. 그리고 만기가 100년 뒤죠. 80년 뒤에 원금 주죠. 그러면 지금 2천만 원이 지금 2천만 원이지만 60년 뒤에 그게 가치가 얼마 하겠습니까? 100만 원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그것 때문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보장성 보험 들 때는 지출이에요, 한마디로. 이거는 그냥 내는 순간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받을 가능성이 큰 부분만 핵심적으로만 들고 나머지는 다 저축하자는 거예요. 그게 월급쟁이가 10억을 모으기 위해서 가장 지출 부분에서 큰 게 바로 보험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지인을 통해서 워낙 많이 들어주다 보니까 집집마다 보면 40만 원, 50만 원 넘는 집이 수두룩해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보험 한 명당 3만 원, 4만 원 정도면 끝납니다. 근데 보통 10만 원 넘어가죠. 왜냐? 다들 종신 들어가고 저축성 들어가니까 큰데, 사실 질병만 딱 담보를 받고 환급형이 아닌 소멸형으로 갔었을 때는 싸게도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나라가 잘못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보통 4인 가족을 한번 봤어요. 각자 어떻게 들면 가장 좋은 케이스인가? 아빠는 종신이 그나마 있어야 된다. 왜냐? 아빠가 이제 가장이기 때문에 죽었을 경우는 생활비, 특히나 애들이 미성년자일 경우는 성년이 될 때까지는 키울 수 있는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종신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손해보험은 어떻게 하면 제일 좋냐면, 제 경험상 보면 질병 후유장애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걸릴 수 있는 질병이 몇 가지입니까? 수천 가지가 넘죠. 그걸로 일일이 다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까? 가입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질병이 걸렸을 때 탈 수가 있는데 일일이 다 들지 못하는데, 질병 후유장애는 뭐냐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3% 이상일 때 다 보장이 되는 게 있어요. 후유장애율이. 그러니까 3% 이상이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장애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보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개인별로 들어주면 좋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다가 실손보험은 반드시 들자.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 큰 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실비 같은 경우는 내가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몇 천만 원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100%가 지급이 되고요. 요즘은 가입하신 분들은 80%까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조금 더 여유 된다라고 보면 성인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 암, 뇌혈관 질환, 심장혈관 질환, 요 세 가지까지만 들면 끝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 부분을 딱 알 수가 있죠. 엄마는 종신 필요 없으니까 안 들고, 질병 후유장애, 실비, 그 건강보험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넣고 실비를 넣고 암, 뇌,
심장에 대한 진단비를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었을 때 보험료가 얼마일까요? 10만 원. 10만 원 안 됩니다. 40세 여성 기준으로 봤었을 때 많이 넣으면 10만 원 나올 수 있고요. 보통이 한 6만 원 선 보통 보시면 되고, 애들 같은 경우는 뭐 한 4만 원 선, 5만 원 선 볼 수가 있어요. 자녀 1을 한번 봐볼게요. 자녀 1도 마찬가지예요. 손해보험사 걸 들어야 됩니다. 생보험사 거는 비싸고 같은 담보라고도 적어요. 암이라고 하더라도 소외감으로 분류되는 폭이 커요, 생보사는.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사가 대체적으로 질병에 대해서 좀 좋은데, 어린이 보험을 드는 거죠. 거기다 실비를 넣는 거죠, 특약을. 거기다가 소아들을, 그러니까 애들이 잘 걸리는 병이 있어요. 어른이 걸리는 병은 성인병이라고 하죠. 그거랑 반대로 애들이 걸리는 거는 소아병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특약을 넣고 암, 뇌, 심장, 혈관 질환인데 애들은 만기를 길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때는 평균 연령이 100세 시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짧으면 80세, 100세를 해도 보험료가 얼마 안 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성인분들이 100세 만기를 하죠? 보험료 10만 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인분들은 80세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간혹 이제 태아보험을 요즘 많이 드는데, 태아보험도 손해보험사에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질병의장이랑 좀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거기 그림 한번 봐보시겠어요?